네, 반갑습니다. 사무님 원자 경제입니다. 우리 16강 현대사회 변화와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 이 단원에서는 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로 그 정보사회랑 산업사회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기출 풀다가 여기 농업사회가 나온다 무시하셔야 됩니다. 농업사회 안 나와 이제. 정보사회랑 산업사회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가 나온다고는 하는데 사실 출제 확률은 거의 10%? 10%?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파생된 게 이제 뭐가 있냐면 정보사회의 역기능이 나오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메인이죠. 부양비 도표, 얘는 도표로 나옵니다. 근데 사실 나는 이 단원이 단독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 게, 이 정보사회, 산업사회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같이 나올 수 있는 게 관료제, 탈관료제 같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올 수 있냐면은 대중매체가 나와요. 이제 정보사회의 지배적인 공식 조직을 운영하는 체계가 관료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산업사회는 탈관료제 이렇게 연결이 되고, 대중매체가 이제 과거에는 뭐 신문이나 라디오 이런 거 활용했다면 요즘에는 SNS 활용하잖아. 이제 또 이제 정보사회에서 이렇게 신문 라디오를 연결되고, 산업사회에서 SNS를 연결되고. 근데 단독 문제로 출제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융합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왔던 게 이제 정보사의 엮이는, 응? 뭐 문화의 획일화를 초래하거나 아니면은 거짓 정보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있죠. 아무튼 이제 그렇고요. 이게 이제 메인인 거지. 이 단어에서는 출제될 수 있는 요소가 무궁무진하다. 아무튼 이제 그렇습니다. 저랑은 일단은 기출을 풀 건데 이사 수능 문제를 좀 볼게요. 자, 일단은 A랑 B를 찾아 주셔야 되는데, 얘는 아닌 게 맞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틀린 게 나와야 되죠. 이게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B는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 간 구분이 명확하다. 명확한 거는 산업사회죠. 그래서 B가 산업사회인 게 거짓이니까 B가 정보사회가 되는 거고, A가 산업사회가 되면서, 그 다음에 기억이 이제 1점이냐 빵점이냐에 따라서, 기억이 1점이면은 옳게 얘기한 게 맞은 거니까 산업사의 특징이 들어야 되고요. 가에. 그 다음에 얘가 틀렸대. 그럼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틀린 내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에는 정보사회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수에 따라서 미리 구분을 해준 거야. 그래서 이제 1번부터 볼게요. A는 산업사회죠. 산업사회는 물리적 거리가 사회적 관계 형성에 미치는 제약 정도가 큽니다. 요즘은 이제 언제 어디서든 소통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힘들었죠. 기억은 답이 될 수가 있고요. 니은 가에 사회의 다원화 정도는 이게 정보사회죠. 그래서 가에 정보사회가 들어가면은 기억은 빵점이죠. 틀렸고요. 디귿 기억이 빵점이라면 가에는 정보사회가 들어가야 되는데,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는 정보사회가 높죠.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부양비 도표는 좀 이따가 볼게요. 그래서 정보사회, 산업사회 문제를 먼저 좀 풀어보면은, 이건 이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가 나온 건데, 오늘은 세계화로 인한 사회변화 사례를 학습합니다. 가라는 주제에 탐구 계획을 제시해보자 했더니, 자유무역 협정 밑줄, 음, 그래서 얘네가 각국의 산업에 미친 영향. 그 다음에 다국적 기업 밑줄, 음, 다국적 기업이 국제적 분업 양상. 그 다음에
D국의 금융위기가 촉발한 E국의 은행 파산. 이렇게 D국의 경제위기가 E국에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서로 연관을 미치고 있죠. 답은 3번이겠네요. 문화적 정체성이 약화라는 얘기 없고요. 세계 무역기구의 역할 같은 거는 여기에만 나왔죠. 틀렸고요. 국가 간 상호 의존성. 그죠? 서로 이제 무역 협정을 맺고, 그 다음에 다국적 기업이 이제 여러 나라에 진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D국의 금융위기가 E국의 경제 침체에 영향을 주던가. 상호 의존성 3번이고요. 4번 세계화에 따른 경제적 영역의 문제점. 이건 좀 안 될 것 같고요. 5번 빈곤 이런 얘기 없습니다. 답은 3번 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정보사회 산업사회 문제가 나온 건데 문제가 좀 이렇게 족같냐. 어? 같이 봅시다. A는 사회의 다원화 정도가 낮대. 그럼 얘는 A가 산업사회라고 본 거고요. A는 익명성 정도가 높은 거니까 얘는 A가 정보사회라고 본 거고, 그 다음에 B는 뭐가 낮고요. B는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이 높은 거는 정보사회죠. B가 이제 정보사회인데 이거 선지 무시하셔도 돼요. 근데 화살표 방안으로 맞으면 한 칸씩 이동하고 여기에 도착하면 이긴대. 근데 병이 지금 총 3칸을 이동했어요. 그래서 병이 3점이라는 거고 을은 2점이겠지. 그 다음에 갑은 1점인데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산업사회랑 정보사회가 겹치죠. 둘 다 A는 산업사회, A는 정보사회를 했으니까 둘 다 아니올 수는 없어. 그래서 하나는 맞았다는 거고, 그럼 나머지를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B는 정보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B가 이제 산업사회로 결정되는 거고, A가 정보사회가 되면서 나머지 채점해 볼게. 요거 맞고, 요거 맞으니까 요거 틀리고, 요거 틀리죠. 그 다음에 요거 틀리고, 요것도 틀려? 답이 1점 아니에요? 그러네요. 다시. 1점, 2점, 3점인데. 그러면은 지금 병이 3점이죠. 그럼 이제 병 갖고 봐야 되네. 이게 정보사회, A가 정보사회고 B가 정보 둘 다 맞을 순 없잖아.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 틀린 거니까 이게 맞고 이게 맞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 틀리고 요거 틀린 거고. 응. 그러면은 또 뭐를 찾을 수 있냐? 그럼 이제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A가 정보사회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A가 정보사회면은 얘가 맞죠. 얘가 틀렸죠. 그 다음에 A가 산업사회라 그랬으니까 얘가 틀렸고 얘가 맞고.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맞아야 되니까 얘도 맞게 되죠. 이렇게 하면 모순이 생기니까 틀렸네요. 그래서 A가 산업사회가 되고요. B가 이제 정보사회가 되는 거죠. 다시 채점해볼게. B가 산업사회니까 A가 정보사회라고 틀린 거지. B가 정보사회니까 맞고요. 이것도 맞아야 돼. 그러면 이거 틀렸죠? 이거 틀렸죠? 이거 맞았고 이거 맞아야 되니까 얘는 얘겠네. 이거 틀렸고 이거 맞았고 이거 틀렸고 이거 틀렸네. 됐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힘들다. 그죠? 그래서 기억은 예죠. 틀렸고요. 2번 3분의 1 지점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그럼 이제 첫 번째부터 볼게. 3분의 1 지점에는 을이랑 병이 이제 둘 다 맞아서 한 칸 움직이는데 순서가 나왔나? 누가 먼저 출발한다는 얘기는 없기 때문에 지금 가장 먼저 도착한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3번 3분의 2 지점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을이 연속으로 2개 맞으니까 을이네요. 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4번 A보다 B에서 정보사회에서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이죠. 틀렸고요. 5번 가해. 우리 가해는 아니오가 답이니까 B는 이라고 했으니까 A의 특징이 나와야 되지.
A는 산업사회가 들어가야 되는데, 비대면 접촉 빈도는 정보사회의 특징입니다. 과거에는 비대면 같은 건 없었어요. 답은 3번이고요. 3번이, 이런 문제 좀 내지 마세요. 제발. 안 나올 거를 왜 계속 수능 완성을 내는 거야. 볼게요. 자, A국은 인공지능 서비스에 관한 일반 국민과 정보 취약계층 간의 정보 격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취약계층을 장애인, 고령, 저소득층 3개로 구분했고, 그래서 이제 조사 결과래요. 볼게요. 자, 일반 국민은 무경험자가 50%고, 장애인 60, 고령층 74, 저소득층 68인데, 그 중에서 이제 무경험 이유가 이렇게 나온 거지.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1번부터 볼게. 인공지능 서비스 유경험자는, 요거는 인구수를 물어본 거지. 근데 우리 일반 국민 전체가 몇 명인지, 장애인이 전체가 몇 명인지, 고령층은 몇 명인지, 저소득층은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많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비율을 물어보면 맞아요. 비율을 물어보면은 장애인이 고령층보다 그래도 적네요. 어쨌든 틀렸고요. 2번,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방법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은, 저희 교육의 필요성은 어려워서라고 한 사람한테 교육을 해줘야 되잖아. 교육은 필요성은 누구한테 가장 크게 나타나냐. 지금 가장 높은 게 고령층이죠. 장애인이 아니라 고령층이고요. 3번, 조사 대상자 중 과반수는, 이것도 진짜 중요한데, 우리 과반수라는 건 절반 이상이잖아. 그죠? 근데 일반 국민은 전체 50%가 무경험자거든? 근데 그 중에 이용할 필요성이 없어서래. 이용할 필요성이 없어서는 6이죠. 그러면 50% 중에 55% 정도니까 대충 뭐 22%거든요. 그 다음에 그럼 마찬가지로 장애인도 60% 중에 50%니까 30%고, 그 다음에 얘도 75% 중에 60%니까 뭐 150, 45%? 그 다음에 얘도 60, 68, 70 중에 60%니까 뭐 42%란 말이야. 그럼 이게 가중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평균은 22, 최소에서 최대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은 50%보다 높을 수는 없죠. 그래서 과반수는 이렇게 틀렸습니다. 4번, 일반 국민 대비 고령층의 인공지능 서비스 유경험자 비율이 낮은 원인은 제품의 보급 문제. 보급 문제는 이제 없어서나 비싸서가 이제 보급 문제겠죠. 보급 문제는 일반 국민은 지금 이렇게고, 그 다음에 고령층은 고령층은 여기죠. 그럼 오히려 일반 국민이 더 높아요. 틀렸습니다. 답은 5번인데요. 범주별 조사 대상자 중 인공지능 서비스 무경험 이유로 가격이나 요금이 비싸서, 여기에 이제 응답한 비율은 저소득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요. 그죠? 25.2%. 답 5번입니다. 똥개 훈련시키고 답이 되게 쉽죠. 답이 4, 다음 4번을 넘어갈게요. 자, 컨베이어 벨트는 미국의 자동차 공장에서 처음 도입됐는데, 표준화된 기계적 생산 공정 밑에 쳐볼게. 표준화. 업무의 표준화 정도는 관료제가 높죠? 그 다음에, 한 품목의 물품을 대량으로 생산한다.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쓰냐면, 소품종 대량 생산을 쓸게. 여기 관료제가 나타나고 소품종 대량 생산은 산업사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런 생산 방식은 주로 가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A. 그래서 이제 A가 산업사회가 되는 거고요. 이제 B는 정보사회겠지. 우리 산업사회에서 부가가치 창출 방법은 노동과 자본입니다.
근데 나가 중요한 부의 원천. 그래서 우리 B는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를 창출의 요인이고요. 그래서 1번부터 볼게요. 기억. 산업사회는 탈관료제 조직의 비중이 낮죠? 맞고요. 기억은 답이 될 수 있어요. 니은. A는 산업사회는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낮죠. 이게 이제 뭔 소리냐면, 우리 산업사회는 이게 뭐야? 집. 이건 뭐야? 그치. 집에서는 잠만 자죠. 여기서는 이래요. 이게 가정과 일터야. 또 공장에서 자는 사람 있어? 없잖아. 일터와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낮은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우리 아빠는 집에서 근무하거든? 어. 이제 집에 이제 책상에 이제 아빠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컴퓨터로 막 이렇게 막 비트코인 막 이러면서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 아빠는 이게 뭐야? 집이죠? 가정이죠, 가정. 집에서 뭐 해? 일하죠. 그럼 일터도 되는 거지. 결합 정도가 높은 거지. 결합 정도가 높은 거는 이제 정보사회 특징이야. 음. 디귿. A에서는 산업사회에서는 인간 소외 현상. 자, 우리 인간 소외 현상 밑줄 치시고, 윤태가 인간 소외가 뭐야? 이거 내가 얘기해줬잖아. 인간 소외가 뭐야? 뭐야? 응? 인간 소외가 왕따 같은 거야? 응. 그럼 너는 인간 소외야? 인간 소외는 왕따 같은 게 아니에요. 어? 인간 소외는 인간이 기계의 부품으로 전락해버리는 거를 인간 소외라는 거야. 이거 뭐라는 거야?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단순한 노동을 반복하는 거죠. 사실 너도 이제 인간 소외를 느낄 수 있어. 앉아가지고 카메라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이동하고 이렇게 하고 왜 안 움직여? 빨리 움직여 카메라.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안 움직여. 빨리 움직이세요. 내가 봐 이렇게 와. 그럼 따라와야 되잖아. 이러다 보면 현타가 오겠어 안 오겠어? 오죠. 이게 뭐 하는 건가? 나도 마찬가지예요. 씨발 현타가 오네. 나도 마찬가지야. 나 맨날 똑같은 거 하잖아. 우리 아빠가 집에서 일한다는 이 얘기는 내가 4년 전부터 했어요. 응? 단순 노를 반복하다 보면은 내가 기계의 부품인가? 왜 맨날 똑같은 일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인간 소외가 나타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이제 얘는 관료제의 특징이에요. 관료제는 결국에는 산업사회에서 나타내는 공식조직 운영 체계이기 때문에 얘를 바로 산업사회로 연결할 줄 알아야 돼. A에서는 산업사회에서는 인간 소외 나타낼 수 있죠. 기억 디귿도 답이 될 수가 있고요. 리을 가에는 자본과 노동 맞죠? 나에는 지식과 정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내가 많이 안 움직였으면 좋겠죠? 싫어요. 많이 움직일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 도표가 나왔는데 우리 기출부터 좀 보고 올게. 41번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부양비 도표. 그래서 이건 항상 그 유분호 총을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쉽죠. 그래서 얘는 총분의 부가 나왔고요. 노령화 지수는 유분의 노니까 여기 있는 수치들을 다 우리 분수로 바꿔줄게. 얘는 2분의 1이고요.
얘는 4분의 1, 그다음에 얘는 5분의 3, 얘는 1분의 1, 얘는 2분의 1, 150은 2분의 3, 55는 20분의 11이고요. 200은 1분의 2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유, 부, 노에 해당하는 수치가 총에 해당하는 수치랑 같으면 되거든. 어? 그러면 이미 더해서 5죠. 그럼 얘를 10분의 5로 바꿔봐. 그러면은 4대 5대 1이 돼요. 그래서 4대 5대 1, 그래서 총 10으로 바꿔주시고, 자, 얘는 1, 1, 3 더하면 5죠. 그래서 1대 3대 1대 5 이렇게 해주고, 자, 얘도 이제 더해서 5잖아. 그럼 얘를 10분의 5로 바꿔주면 되지. 그래서 2대 5대 3대 10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지금 U랑 노랑 져서 9여야 되는데 이 둘이 더하면 3이니까 3분의 6으로 바꿔줄게. 그러면은 3대 11대 6대 20이 되죠.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T년의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는 동일하대. 그러면은 통일하죠. 그 다음에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에 갑국 전체 인구 10% 감소했대. 그러면 10에서 10% 감소하면 한 명 감소했으니까 이게 9명이 돼야 되잖아. 그럼 5에다가 9명이 되려면은 1.8을 곱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을육은 20% 감소했대요. 그러면 10이 8이 돼야 되니까 20분의 8을 곱해주면 되거든. 20분의 8은 0.4죠? 끝입니다. 1번. T년과 T 플러스 50년 모두 갑국은 을국에 비해, 얘들아, 미쳐봐. 저출산 현상, 요거 애들이 정말 많이 오해하는데, 우리 저출산이라는 거는, 은태가 저출산 어떻게 판단해? 어떻게 판단해? 뭐야, 나 했잖아, 다. 우리 저출산이라는 거는 단순히 유소년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저출산이라는 거는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주는 거를 저출산이라 하는 거야. 봐봐. 갑국은 10분의 4에서 5분의 1이 됐죠. 40%에서 20%가 됐고요. 을국은 20%에서 20분의 3이니까 15%가 됐지. 그럼 저출산 현상은 을국이 두 번 다 강하게 나타나는 거지. 갑국이 강하게 나타나니까 틀린 거고요. 2번. 세년과 T 플러스 50년은 모두 갑국, 을국 모두 초고령 사회냐. 얘는 지금 10분의 1이니까 10%죠. 10%면은 고령화 사회죠. 20% 이상의 사례를 초고령 사례를 하는데 20% 아니잖아. 틀렸고요. 3번.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의 노령화 지수 증가율은, 자, 우리 노령화 지수 증가율 보여볼게. 자, 을국 먼저 해볼게요. 을국은 2분의 3이니까 150에서 3분의 1, 그러니까 200이 됐고요. 갑국은 4분의 1이니까 25에서 100이 됐어요. 그럼 증가율은 얘는 4배죠. 얘는 1.x배잖아. 갑국이 훨씬 크죠. 그래서 을국이 갑국보다 작고요. 4번. T년의 을국 유소년 인구는 T년 을국 유소년 인구 2명이죠. T 플러스 50년 갑국 유소년 인구는 1 곱하기 1.8이라서 1.8명이요. 1.8보다 많다가 맞습니다. 답은 4번이요. 5번. T년의 노년 인구는 을국이 갑국의 3배냐. T년의 노년 인구는 갑국은 1이고요. 을국은 3이죠. 을국이 갑국의 3배다. 맞고요. T 플러스 50년의 노년 인구는 을국은 6 곱하기 0.4라서 2.4명이에요. 얘는 갑국은 1.8명이죠. 1.8에 1.5를 곱하면 1.8에 0.9를 더하는 거거든. 2.7이 돼요. 그래서 1.5배 아닙니다. 답은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 수능이 꽤 어렵게 나왔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미친 소리죠. 꽤 어렵게 나왔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러면은 어쩌라는 거야. 어렵다는 거야, 말라는 거야. 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별로 어렵지 않거든. 응. 내가 이제 어렵다는 거는 너네 기준인 거고, 어렵지 않다는 건 내 기준이에요. 그냥 너네랑 나랑 난이도를 체감하는 게 당연히 다르지. 당연히 다르죠. 자, 우리 볼게요. 일단 T년과 그다음에 A 기간, B 기간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얘네 이제 유분호 총을 한번 구해 봅시다. 아이고, 왜 이렇게 숨이 차냐. 갑국 T년 부양 인구는 노년 인구 7배래. 그러면 부가 7이면 노가 1이죠. 노령화 지수가 50이래. 노령화 지수는 유분의 노잖아. 근데 노가 1이면 이게 2분의 1이 되려면 U가 2여야 되죠? 그래서 총인구는 10명이다. 이렇게 일단 세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 노령화 지수는 U분의 노잖아. U분의 노가 원래 50이었지. 원래 이제 50이었는데 50에서 60% 증가했으면은 30만큼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노령화 지수가 결국에는 80이 된 거고, B 기간에는 80에서 50% 증가했으니까 40만큼 증가한 거죠. 120이 된 거고, 노년 인구 증가율은 100% 증가했으니까 2배가 된 거고, 50% 증가하니까 1.5배가 된 거거든. 음.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막 하셔도 돼요. 막 해볼게. 자, 노년 인구는 2배가 됐으니까 2가 된 거죠. 2. 근데 노령화 지수가 결국엔 80이니까 5분의 4가 된 거 아니야? 5분의 4? 그러면은 노가 2면은 유도 절반이죠. 얘는 2.5고요. 총인구의 변화가 없으니까 총인구가 10명이면은 이게 5.5겠지. 그 다음에 얘는 또 1.5배가 됐으니까 노인인구 3이 됐는데 120은 5분의 6이잖아. 노가 3이면은 얘도 절반이 돼야 되죠. 그래서 유선인구는 그대로 2.5고요. 얘도 10이니까 얘는 4.5입니다. 뭐가 어려워?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 너무너무 쉽죠? 1번 A 기간의 유선인구는 감소하고 맞습니다. 노인인구는 증가하였다. 답 1번이네요. 2번 B 기간의 부양인과 노년인구 모두 증가했냐? 부양인구 좀 감소했죠? 틀렸고요. 3번 A랑 B 중에 증가한 노년 인구 수는 에? 잠깐만, A 유선인구 수 증가했잖아. 1번 틀렸어요. 증가한 노인 인구 수는 한 명씩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한 노인 인구 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맞습니다. 3번. 다음 3번이요. 4번. 양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 정도. 여기 봐봐. 양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 정도는 유소년 부양비와 정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유소년 부양비로 바꿔주면 돼. 유소년 부양비가 누가 더 크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데 T 플러스 50년의 유소년 부양비 구해주시면은 4.5분의 2.5니까 9분의 5거든. 얘는 5.5분의 2.5니까 11분의 5예요. 그러면 T 플러스 30년이 크죠. 왜 다 답이 맞냐? 9분의 5가 T 플러스 50년이죠. T 플러스 30년이 작다라고 하셔야 돼. 5번. 자, 우리 다시. 노동력 부족 정도는 부양인구랑 부의 관계가 있다. 그러면은 T 플러스 50년은 부양인구가 4.5명인데, A는 5.5명이니까 부족 정도는 T 플러스 50년이 크죠. 맞아요. 세대 간 갈등 정도는 노년 부양비와 정의 관계 있대. 그러면 얘는 노년 부양비로 바꾸면 되는데, T 플러스 30년은 노년부양비가 5.5분의 2니까 얘는 11분의 4고요. 얘는 4.5분의 3이니까 3분의 2거든. 그럼 누가 더 커? 얘가 훨씬 크죠. 잠깐만. T 플러스 50년보다
t 플러스 30년이 크다 그랬는데 t 플러스 50년이 크니까 여기서 틀린 거지.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수능 완성으로 넘어오셔서 이거 꽤 괜찮은 문제인 것 같은데, 자, A 권역은 가랑 나로 구성된 생활권으로 T년의 가지역과 나지역의 인구수는 각각 10만 명이래. 1대1이죠. 총 부양비는 가지역이 100이고 나지역이 150이래. 잠깐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T년에니까 T년의 가지역 1이면은 여기도 1이다라는 거고, 총부양비는 T년의 총부양비는 가지역이 100이다. 그러면 해볼게요. 여기 노령화 지수는 U분의 노고요. 그 다음에 총부양비는 9분의 U 플러스 노잖아. 이게 100이라는 건 이게 1분의 1이라는 거고, 얘도 1분의 1이죠. 나지역이 150이래. 그럼 얘는 2분의 3이죠. 얘는 1분의 1이잖아. 자, 그러면은 우리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겹치는 덩어리를 찾으시면은 지금 유노잖아. 얘네 둘이 더하면 2죠. 얘를 2분의 2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부양인구가 2일 때 U랑 노가 더해서 1이 2니까 1, 1 이렇게 하면 총 4고요. 얘는 지금 더해서 2인데 U랑 노랑 더해서 3이죠. 얘를 6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4분의 6으로 바꾸고 이걸 3분의 3으로 바꾸면은 부양인구가 6일 아니 부양인구가 4일 때 U랑 노가 각각 3이랑 3이죠. 총 10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년 대비 T 플러스 30에 가지역의 인구는 20% 증가했대. 그러면은 4, 2, 8이니까 0.8 증가한 거네. 근데 이거는 유소년 인구 증가를 갔대. 그럼 유소년 인구는 0.2명 증가했겠죠? 1.2. 그다음에 나지역 인구는 20% 감소했대. 그럼 얘는 이제 8이 된 거죠. 이는 65세 이상 인구 감소율과 같다. 20% 감소했으니까 0.6명 감소한 거죠. 그럼 2.4가 된 거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뭐를 빼먹었냐면 요걸 빼먹었어요. 각각 10만 명이다. 그래서 약간 뇌정지가 왔는데, 잠깐만 요거 좀 다시 바꿔줄게요. 요거를 10으로 바꿔주려면은 2.5를 곱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해볼게요. 그럼 얘가 총 10인데 20% 증가했다 그랬으니까 이게 12가 되는 거고, 유소년 인구도 2.5에서 20% 증가했으니까 0.5명이 증가한 거거든. 여기 3이 돼야 돼요. 쏘리. 네, 사과했어요. 그러면은 자 봐봐, 이게 노령화 지수가 5분의 7이잖아. 그죠? 근데 좀 더럽네. 유소인구가 3이죠, 3. 그러면은 이게 3분의 5배 증가했으니까 이게 7도 3분의 5배를 증가시켜주면은 3분의 35면은 대충 1.2명 증가. 그러면 그냥 8.2라고 쓸게요. 괜찮아요. 괜찮아. 그럼 둘이 더하면 몇이야?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잠깐만. 뭐 하는 거야? 5가 3이 됐죠. 3이 5가 된 게 아니라. 그러면은 5분의 3을 곱해주면은 7 곱하기 5분의 3은 대충 4점 몇일 거 아니야. 5분의 21이니까 그냥 정확하게 해줄게요. 얘는 4.2.
이게 4.2가 된 거고요. 그럼 둘이 더하면 7점이니까 나머지가 이제 4.8이 돼야 되고. 아이고, 어렵다. 지금 t 플러스 30인 보시면은, 지금 얘가 2분의 3인데, u분의 노가. 근데 노가 2.4죠. 20% 감소했으니까 얘도 20% 감소하면은 1.6이죠. 얘가 1.6이고 둘이 더해서 4니까 얘가 4죠. 왜 이렇게 어려워? 1번부터 볼게요. T년의 총인구 중 유소년 인구의 비율은 가지역은 4분의 1이죠. 25%고요. 나지역은 10분의 3이죠. 30%입니다. 그래서 나지역이 높고요. 2번 T 플러스 30년의 부양인구 1명당 부분의 노를 의미하는 거죠. 부분의 노는 나지역이 부분의 노가 4분의 2.4죠. 가지역은 4.8분의 4점이지. 나지역이 가지역보다 작고요. 3번 T 플러스 30년에 가지역 유소년 인구는 얘죠. 얘는 T년 대비 2.5만 명 대비 0.5만 명 증가했고요. 4번 나지역에서 T년과 T 플러스 30년의 부양인구는 동일하냐? 동일하죠. 답은 4번이네요. 5번 A건약 전체의 부양인구는 T년은 부양인구 지금 2 곱하기 2.5니까 5명에 4명 더하면은 9명이고 얘는 4.8 더하기 4니까 8.8이죠. 모두 10만 명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 6번으로 넘어갈게요. 6번 나도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풀어요. 여러분들도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지. 얘는 또 뭐야? 각 지역의 연령대를 유분으로 나눈 거고 새로 치운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 연령대별 인구 증감률. 그럼 지금 T년이랑 T 플러스 30년이 나온 거고 응. 이거 되게 어렵다. 얘들아 봐봐. 자, 유소년 인구부터 볼게. 자,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에 유소년 인구가 250명 증가한 건데 그 증가율이 잠깐만 250명 증가했는데 변화분이니까 좀 감소죠. 250명 감소한 건데 그게 마이너스 50%래.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우리 증가율 감소를 구하는 공식이 있잖아. 그래서 이제 원래 값에서 이제 B에서 A를 뺀 게 250이라는 거야. 그게 50% 감소니까 2분의 1이래. 원래는 500이었다는 거죠. 유소년 인구가 원래 500이었는데 250이 됐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부양 인구도 보시면은 이거 진짜 괜찮다. 요거는 유종의 모의고사에 내겠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 부양 인구는 원래 값에서 200명이 증가했는데 그게 50%래. 그럼 얘가 2분의 1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양인구는 원래 400명이었고 거기서 200명이 증가하니까 600명이 된 거지. 노인인구도 원래 값에서 얼만큼 증가했냐면 50만 명 증가했는데 그게 증가율이 50%래요. 그럼 얘가 100이었던 거지. 원래 100이었는데 50명 증가해서 150명이 된 거고 다 더하면은 1000. 그래서 다 더하면은 1000이네요. 괜찮죠? 자, 1번부터 볼게. T년의 부양인구는 400명은 U랑 노의 합 600보다 적고요. 2번 T 플러스 30년의 노년 부양비는
600분의 150이라서 4분의 1이죠. 25고요. 얘는 유소년 부양비 600분의 250이니까 600분의 150보다 크겠죠. 틀렸고요. 3번 노령화 지수는 t 플러스 30년이 250분의 150이니까 5분의 3이죠. 얘가 t년은 5분의 1이죠. 5분의 1의 3배다. 맞습니다. 다음은 3번 하시면 되고요. 4번 노년부양비는 t 플러스 30년. 노년부양비는 얘가 600분의 150이니까 4분의 1이죠. 얘가 4분의 1로 같죠. 5번 t년은 고령사회냐.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얘는 10%였기 때문에 고령화사회죠. 14%안 나오니까 얘는 15%이기 때문에 얘가 고령사회입니다. 5번도 답이 될 수가 없고요. 7번으로 넘어갈게요. 갑자기 이제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가 나왔어요. 매년 막대한 양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들이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협약의 이행을 소홀했대. 우리 탄소 줄이자 이랬는데 안 한 거죠. 그죠? 대부분 개발도상국으로 이루어진 기후변화 피해국들이 비판했는데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의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A국은 최근 기후변화 방지 협약 탈퇴를 선언한 주요 탄소 배출국 B국, 미국이죠. 미국, B국, 뭘 B국이래. 미국이라 그냥 하지. 트럼프가 탈퇴했잖아요. 파리 협약. 국제기구에 제소한다. 그래도 미국을 이기기 쉽지 않죠. 그러나 대다수의 국제기구 주요 임원이 그쵸 미국 출신이죠. 미국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다. 그 다음에 C국 땡땡 초원지대의 사막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인데 기온 상승과 강수량 감소로 장시간 가뭄이 지속되며 녹지 면적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데 초원지대의 삶을 기반에 둔 민족들에게 사막화는 삶의 터전 상실을 의미하는데 문명, 그죠? 문명, 얘네 때문이죠. 문명 국가들 때문에 얘네로 인한 피해를 자기네 입고 있고 환경 난민이다. 기억. 원인 제공국과 폐국이 일치하지 않죠. 이제 미국 때문에 막 투발루 같은 나라가 가라앉고 그렇다고 이제 미국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니은 지화자원 분포. 이런 얘기 없죠? 디귿. 국가나 민족 등 집단 간 갈등을 유발하죠.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기구 분중 조정 과정을 통해 해결되고 있다? 완전 틀렸죠? 8번 넘어갈게요. 자유무역에 제한을 두는 제도는 세계화의 흐름에 역행한다. 그래서 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또 다른 형태의 보호무역으로 자유무역의 가지고 긍정력을 감소시킨다. 제한 두지 말자는 거죠. 사회자부터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등 선진국 중심으로 새롭게 도입된 환경 관련 제도에 대한 의견. 지속 가능한 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이 뭐야? ESG 경영이죠? ESG 경영. 맞나? 맞는 것 같아요. 전 세계가 협력해 나가야 된다. 환경 문제는 지구 공동체의 존속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류가 당면한 어떤 문제보다 중요하다. 자, 우리 갑이 환경 보호가 불필요하다고 한 적은 없어요. 불필요하다고 한 적은 없어. 니은 을은 현재랑 미래 세대 권리를 모두 존중해야 된다. 그죠? 존속을 위협하는 거잖아. 맞고요. 을은 기억을 자유무역에 제한을 두는 제도를 국제적 차원에서 논의해야 되는 사항으로 보지 않냐. 세계가 협력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틀렸죠. 리을 니은은 지속 가능한 발전은 경제 성장과 환경 보존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죠? 답은 4번입니다. 총각 끝났어요, 여러분. 예. 너무 신나죠? 저는 이제 16단원을 제가 다 전문항 모든 선지를 해설을 했고요. 우리 이제 여기 이제 뒤에 실무 5회가 있잖아. 얘는 이제 그 유종의 미 모의고사로 이제 들어갈 거야. 그래서 이제 유종의 미 모의고사는
구모 대비 2회분, 그 다음에 수능 완성 모의고사 5회분, 그 다음에 수능 대비 8회분으로 총 15회 플러스 알파라고 할게요. 몇 분 나왔어? 45분? 왜냐면은 그 최근에 그 제가 이제 오르비에다가 제 모의고사를 올렸는데 그 좀 이제 유명한 사회문화 출제 팀이 있어요. 그 팀에서 자기네 컨텐츠를 가지고 해설을 찍어도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이제 그쪽 팀에서 그 팀이 문제를 꽤 잘 만들거든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팀에서 이제 제공한 모의고사의 해설 강의를 제가 추가로 업로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남겨둘게요. 이거는 일정을 좀 보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커리큘럼부터는 이제 유종의미 모의고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9월 중순 개강입니다. 음. 그래서 총 얘는 이제 완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총 13회가 나왔는데 13회가 이제 9월 중순에 순차적으로 이제 제공이 됩니다. 순차적으로 제공을 할 거고요. 기회가 된다면은 요것도 제가 할게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주 1회에서 2회 정도가 업로드가 될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 각종 사설 모의고사 많이 풀잖아요. 실무들, 강사 실무도 풀고, 뭐 학원 실무도 풀고 이러는데, 제 실무도 푸시고, 수능 완성에 있는 모의고사도 반드시 푸셔야 돼요. 그래서 구모부터 이제 수능 전까지는 일주일에 실무를 최소 3회, 많으면 5회까지도 푸셔야 돼요. 3회에서 5회 정도를 푸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는 내 거 풀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 수능 완성 들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랑은 다음 커리큘럼 유종의미 모의고사 우리 마무리를 아름답게 이게 뭐야? 꽃이죠? 마무리를 아름답게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커리큘럼에서 볼게요.